제가 요즘 들어서 이 말과 말투, 관계,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를 했다고 해야 할까요? 어쨌든,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이 말과 관계 때문에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고, 또 그 생각을 정리하면서 나누고 싶기도 하고, 그 생각 끝에 책이 한 권 생각이 났는데요. 어떤 거냐고요? 네, 먼저 그 책을 추천하기 전에 경험을 얘기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.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많아지기도 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,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잘 되고, 또 다른 사람들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끙끙거리면서 고민하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전화 벨이 울리는 거예요.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벨 소리와 함께 덥석 전화기를 들고 첫 마디를 해야 하는데, 첫 마디가 제가 생각했던 여보세요가 아니라 다른 말이 나왔어요. 어떤 거냐면, 저 너무 속상해요. 힘들어서 못하겠어요. 이런 말이었거든요. 그때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순간 멈칫하면서 멍해지더라고요. 그랬는데 그 수화기 너머에 계셨던 선생님께서 그 말을 듣더니 어떤 질문이나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문장으로 저를 위로하셨거든요. 그게 뭐냐면요. 딱 한 문장. 그 말이 바로 많이 속상했구나,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위로가 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지? 이런 생각까지 되고 고민을 그냥 툭 던져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. 그때 느꼈죠. 바로 이런 게 말과 관계에서 오는 힘이구나. 나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위로의 힘으로 나도 누군가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겠다, 이런 생각도 들고 진정한 위로자로 서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다짐도 됐던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번의 경험은 그분도 저를 챙긴다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저를 부르셨어요. 그리고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는 하시는 말씀이,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넌 이렇게 행동해야 돼.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 건 너는 아니니까 하지 마. 이런 말을 듣는데 제가 분명히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했던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? 그러면서 다음에는 정말 피하고 싶다, 이런 생각까지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이 말과 관계,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올 때, 또 때로는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변화를 꿈꿀 때, 그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제가 이 두 가지의 경험을 하면서 바로 오늘 추천책이기도 하고 생각이 났던 책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. 왜 이 책이냐면요. 이 책에 사람에 관해서 또 관계에 관해서 이런 다짐인가 자세인가 하여튼 그런 좀 정리되는 생각이 책에 나와 있어서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. 읽어볼게요. 내가 가진 능력 중 가장 위대한 능력은 사람들에게 열정을 불어넣는 것이라 생각합니다. 누군가에게서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칭찬과 격려를 건네는 것입니다. 상사의 비판만큼 누군가의 야심을 꺾는 것도 없습니다. 나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. 나는 일하는 데 필요한 장려책을 마련해 주는 것을 중시합니다. 그렇기에 나는 칭찬을 하지 못해 안달하기는 해도 결점을 찾는 것은 꺼립니다. 나는 진심으로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그렇죠. 이 칭찬과 격려, 위로는 사람을 살리고 또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한다고 하잖아요.
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정말 상대를 생각하고 위로하며 조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 조언이 상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그 조언하려고 하는 그때와 맞지 않을 때 그럴 때 조언을 하면서 도우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. 제가 정말 당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칭찬과 격려, 위로는 언제든지 하면 좋지만 또 조언을 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는 연습을 좀 하고 또 고민을 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상대에게 먼저 3번을 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왜냐하면요, 상대가 그 질문을 3번으로 내가 정말 너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너가 이걸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배려를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마음을 길을 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. 그런 다음에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면 그건 어쩌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듣게 된다면 인생이 변하겠죠? 그렇게 3번 질문을 하는 것도 어렵다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잘 읽어보면서 제1부부터 6부까지 익혀보면 어떨까요? 제1부에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.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. 제2부,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방법. 제3부, 원하는 대로 사람을 설득하는 법. 이 사실 2부와 3부에 있는 호감과 설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거나 닫혀서 들을 준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잘 말하고 있고 또 이 설득이라는 거 이건 집에 어린아이도 할 줄 아는데 정말 엄마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때를 쓸 때 그때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. 그런데 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관계 속에선 어른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설득하는 방법을 잘 익힌다면 관계 속에서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4부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원한을 사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.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사실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원한을 사지 않는 그 지름길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5부에서는 기적의 결과를 일군 편지들. 이 5부를 통해서 사례가 잘 나열되어 있는데요. 간접 경험이 되기도 하고 또 이걸 읽으면서 아, 그렇구나 하고 나에게도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실천할 수 있는 힘이다. 제5부에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6부의 끝으로는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7가지 방법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7가지 방법을 통해서 끝을 맺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 설문지가 있는데요. 바로 결혼생활 평가라는 설문지입니다. 정말 해보면서 같이 부부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시작점이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. 어쩌면 이건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정리를 해봐야 되는 생각을 또 깊게 하는 그런 영역이 돼야 되겠죠. 그럴 때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만약 이 책도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럴 때는 살짝 알면서도 또 모르면서도 뭔가 조금 느낌이 뉘앙스가 그렇구나라는 느낌으로 요즘 날도 더운데 컨디션은 좀 어때? 잘 지내고 있지? 밥을 한번 먹고 싶은데 언제 시간 돼? 이런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요? 어쩌면 그 상대방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말 한마디와 관심이 그 사람을 살리는 시작점이 되고 관계의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